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서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포럼을 하시면 저녁 때 마지막 세션 때는 좀 많이 좀 썰렁한 게 보통 포럼인데, 오늘을 보니까 뭐 아주 그 열기가 오전부터 이 마지막 시간까지도 아주 열렬히 가는 거 보니까 이 경향 포럼이 얼마나 내실 있고 얼마나 아까 이어령 전 장관님 말씀처럼 아주 정말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뉴노멀 시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혁신과 통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창간 70주년 경향 포럼에서 국내 내빈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경향신문 이동현 사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경향신문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환영사라기보다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뉴노멀 시대 또 이 혁신과 통찰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 또 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저도 뭐 지금은 중소기업 청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30년은 기업인을 했고 또 3년 또 정부 일을 하고 그다음에 3년 또 대학 교수를 하다가 다시 이제 37년 차에 이 중소기업 청장 일을 다시 정부 일을 다시 맡아서 나름대로는 이 산학 연관을 둘러보고 그 어느 산에 있던 학에 있던 연에 있던 관에 있던 제 일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 거냐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여러분들이 꿈꾸고 같이 논의하고 계시는 이 혁신과 통찰이라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제 뉴노멀 시대라는 거에 대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100년에 가까운 이 소위 고성장기를 지구촌이 겪고 나서 이제 특히 2007년 8년도를 국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최근 특히 2010년 이후에 이 세계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성장이란 아주 대표적인 캐릭터가 있고 특성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저금리 문제라든가 저출산, 아까 말씀대로 저물가, 또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돼서 고실업률, 그리고 또 각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디펜시브해지기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또 당연히 규제가 강화되고,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뉴노멀 시대를 말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상당한 분야는 한국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도 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흐름이 이게 과연 앞으로 뭐 5년을 갈지 10년을 갈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수십 년을 갈지 그거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하나의 뉴노멀 시대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큰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그 세계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걸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겪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만의 문제다, 대한민국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지구 전체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이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오는 좀 더 다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그 전 세계의 국가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그 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GDP가 지금 과거에 3년 전에 14위까지 있었는데 지금 11위가 됐고, 또 수출이 수출이 준다고 걱정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출 등수는 7위에서 6위로 올랐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장 점유율은 올라간 거죠. 그만큼 전체 다른 나라들은 더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 신용 등급이 AA, 뭐 스탠다드 앤 포어스나 뭐 다른 신용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중국보다 앞서 있고 미국 바로 밑에 있죠. 그러니까 뭐 역대 우리가 이런 신용 등급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럴 정도로 바깥에서 우리 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은 엄청나게 좋은데 우리 내부에서는 굉장히 스스로 너무나 좀 자신감을 좀 상실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뉴노멀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해서 있겠으나 어떤 그런 그 뉴노멀 시대를 바라볼 때는 항상 글로벌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상 그 뉴노멀 시대를 다시 성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돌파가 이게 이제 소위 뭐 알파고 뭐 요즘 얘기하는 포켓몬고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전부 다 그런 그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하나의 그 돌파해 나가고자 하는 하나의 전 세계 흐름이죠. 그래서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가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는 알파고 이세돌 구단도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그 인간과 기계의 바둑 대결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단시간 내에 이런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100% 소위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고 이해 공감대를 만들고 했다는 건 정말로 한국은 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통해서 우리가 진짜 공감대는 많이 형성이 돼 있죠.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 중요한 거는 이 알파고 이 4차 산업혁명을 기술이라는 소위 뭐 IoT나 인공지능이나 뭐라 빅데이터나 이런 그 기술적인 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산업 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변화가 이런 그 산업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다 바꾸게 될 텐데 그 변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키워드가 많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에서 이제는 자기의 욕구나 자기 개개인의 개성을 무시하고 자기 대량 생산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야 됐었죠. 뭐 때문에? 코스트라는 효율성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각 개개인의 개성을 맞추면서 그러면서도 코스트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소위 그 요즘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량 소비가 아니라 맞춤형 소비, 대량 생산이 아니라 맞춤형 생산, 맞춤형 교육, 맞춤형 관광, 맞춤형 뭐 의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다양성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속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이기는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는 이 빠른 고기가 느린 고기를 이기는 시대가 되죠. 당연히 큰 고기가 빠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지만 빠른 고기는 크더라도 느린 고기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도가 이제는 국가의 경쟁력이다. 속도가 이제는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소위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대기업의 시대가 아니라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 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이 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이 뉴노멀 시대와 소위 4차 산업혁명 이거에 하나의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하나 여러분 느끼시는 게 이 창조경제가 우리 3년 전에 발표를 하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창조경제의 흐름이 이 4차 산업혁명과 똑같습니다. 뭐 융합에 의한 뭐 ICT 뭐 이런 각종 기술을 통해서 이런 창업을 드라이브하고 하는 이런 그 문제들이 창조경제도 사실상 이 4차 산업혁명하고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 흐름, 이 세계적인 흐름에 뉴노멀 시대에 대한 대응 또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소위 그 국가 경제, 이 국가 경제를 이 운영해 나가는 틀, 이 패러다임이 혁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도 이제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중소중견기업 중심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구조가 바로 선진국형 구조입니다. 선진국형일수록 대기업 구조가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강한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지금 구조를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이제 어떤 면 나타날 수 있냐면은 특히 일자리 창출. 아까도 뉴노멀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성장을 하기 때문에 파이가 크지가 않으니까 쫙 문제가 생겨요. 그게 바로 옆에 계시는 이사장님이나 저 같은 세대가 그 당시 우리나라가 훨씬 못 살았지만 조합 걱정은 안 했죠. 저는 저희 때만 해도 조합을 골라다니는 회사를 고르고 조합을 골랐죠. 뭐 공무원 할까 뭐 할까 골랐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는 훨씬 잘 됐는데 청년들은 실업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만큼 이제 성장이 정체가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합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시대, 그거는 이제 전 세계 시대인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과거에는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었는데 이제는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을 못해요. 대기업이 성장을 못하고 퇴보해서가 아니라 대기업은 이미 해외에서 생산하고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의 임팩트는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데서는 결국은 중소중견기업, 벤처 창업기업이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가 바로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두 가지의 이 일자리 창출의 소스가 원천이 있죠. 하나는 기존 기업 중에서 특히 지금 말씀드린 중소중견기업에 어떻게 하면 매출을 키울 거냐인데, 그럼 매출을 키워줘야 고용을 창출하겠죠. 매출을 키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지금 내수 경제는 항상 어느 나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해외를 진출해서 수출을 늘려서 소위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가 이 대한민국 경제에 지탱을 하는 하나의 그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될 겁니다. 또 한 축은 창업이죠.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하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을 하는 거죠. 뭐 엊그제 나왔던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의 디베이트에서도 이 창업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둘 다 이견이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전 세계가 요즘 창업 열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양대 축, 소위 중소중견기업 세계화, 그 다음에 창업의 활성화, 또 창업도 좀 더 해외 지향적으로 하는 거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화두고, 사실 중소기업청의 메인 미션이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외에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특히 전통시장이라든가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 지원 육성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범으로 보면 기존의 중소중견기업에 포함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 두 가지 축을 정말로 열심히 육성을 해서 그래서 이 현재의 시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뭐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어떻게 중소중견기업을 세계화시킬 거냐, 그 세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세계화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야 세계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글로벌 경쟁력 가운데 기술 경쟁력, 마케팅 경쟁력, 또 이 브랜드 경쟁력, 또 이제는 세계화되려면 중소기업들이 격이 높아져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업인들이 격도 올리고 뭐 이런 그 노력들, 그걸 또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해외 세계 나가는 데를 지원하는 거라든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지금 중소기업청을 포함한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창업 활성화 쪽에 대해서도 결국 과거에 현재까지는 대체로 창업 활성화가 주로 아이디어 중심의 이 내수 창업이 좀 많이 있다면, 앞으로는 사실은 거기는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트로 우리나라 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면 결국 창업기업, 벤처기업들도 글로벌라이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세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창업.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창업이 되나요? 기술을 베이스로 하는 기술 창업이 굉장히 커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이런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런 말씀 다 좀 줄이고 큰 방향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아까 여기서 제시했던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저는 한마디로 좀 여러분과 공감을 만들고 끝맺음을 하고 싶은 말은, 우선 저는 기업인을 하던 정부 일을 하던 대학 교수라던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위 어떤 그 자신감이 있으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도전의식, 하겠다는 의지, 희망이 없으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뭐 박상영 선수가 얘기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 또 우리가 그런 바탕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도전의식, 이게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에 좀 많이 약화된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을 좀 더 도전, 항상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려고 하고, 이런 거가 너무 사회적으로 한쪽으로 많이 간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우리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를 너무 부각시켜서 우리 스스로 찝어가고 하는 우리 자학순의 이런 이 자기 비하를 할 이유가 없다. 어느 나라든지 문제 많습니다.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 상황에서도 열심히 많은 기업인들, 많은 또 국민들이 노력해서 신용등급이 세계 최고로 만들고 있고, 역대 최고로 만들고 있고, 또 뭐 수출 순위도 올리고 있고, GDP도 순위도 올리고 있고, 이제 곧 조만간에 탑 10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모든 나라들이, 제가 최근에 해외 국가 대 국가의 이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그래야 이 자국 우선주의 상황에서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국 회의라든가 외국 장관들하고 많이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과분할 정도로 야, 한국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비결이냐, 그것 좀 나하고 좀 공유 좀 해달라, 그런 쇄도를 받는 거에 정말로 아주 어떤 때는 야, 우리가 이렇게 잘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외국에서 보는 우리 평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정부 강요의 이론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최고가 되기를 바랐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정말 공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마음을 우리 함께 공유해서 정말 아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해보자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하나의 하게 되면 저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하나의 우리는 저력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런 문제에 대한 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뭐 이 포럼이 그런 하나의 자신감과 그런 도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이 행사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의 희망 바이러스, 자신감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퍼지는 그런 하나의 좋은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